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초 튼튼반 40강이네요. 40강. 기초 튼튼반 40강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 기초 튼튼반 시즌을 40강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40강이 안 끝날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최소 4강 정도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따로 뭐 추가 비용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되게 중요한 강의를 했어요. 그 십성하고 오행을 접목시키는 강의를 39강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타임에서 안 끝나서 요 40강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갈게요. 오행과 십성 제가 지난 시간에 기타 치고 노래 부르기에 비유를 했었죠. 기타 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노래까지 부르라고. 불러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러면 기타만 치든가 아니면 노래만 부르든가. 그러면 사주가 어떻게 풀려요? 그러면 십성으로만 풀든가 오행으로만 풀든가. 근데 십성으로만 풀고 오행으로만 풀면 이게 반쪽밖에 안 풀려요. 반쪽으로밖에. 이 사주를 반쪽으로 풀면 이거 생사람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두 가지를 같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오행의 특성과 십성적인 역할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 내 사주를 좀 분석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끝에 이 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토가 재성일 때, 토가 식신일 때, 토가 비견갑자일 때, 토가 정인편일 때, 토가 정관편관일 때 같이 얘기를 했죠. 토가 유지, 안정, 중용, 중립, 조화, 저장, 복합, 지속성을 갖는다. 화의 기운을 지속시켜주고 수의 기운을 저장해서 지속시켜주고. 지속이 뭐예요? 한꺼번에 확 쓰지 않고 좀 오래 지속시켜준다. 아무개한테 용돈을 줬는데 하루 만에 다 썼다. 이거 지속이 안 된 거죠. 근데 그 토의 기운을 좀 넣어주면은 뭐 한 달 쓸 걸 2달 쓸 수 있다. 근데 안 그러면 한 달 쓰라고 돈을 줬는데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릴 수 있다. 그러면 보통은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을 확 해주기를 바라고, 보통 결혼하고 나면은 이 사랑이 오래 가기를 바라고, 뭐 이런 형태죠. 이 금사빠는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금사빠라는 말은 금세 사랑에 빠졌어. 금사빠는 토가 부족한. 그렇죠? 열정적인 사랑을 했는데 오래 못 가. 뭐 이런 형태면은 이게 이제 지속성적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주에 토가 있으면 그 토가 어떤 십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십성 역할을 내가 좀 추구를 함으로써 그거를 개운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갑을목일주는 토가 재성이기 때문에 재물경제 소유 활동 책임 있게 이거 너가 좀 맡아봐. 요거 너가 좀 관리해. 이 목장 네가 좀 책임지고 운영해봐. 이 교회 네가 한번 운영해봐. 요 트랙터 너가 한번 운영해봐. 요 트럭 네가 운영해서 돈 좀 벌어봐. 이 가게 좀 네가 좀 맡아봐. 요 고양이 강아지 네가 좀 기르고 길러봐. 꼬맹이한테는 네 방 좀 네가 치워봐. 요 화단 이부지부터 너 구역이야. 요 화단에 있는 꽃들 너가 물 줘야 돼. 너도 죽으면 이거 너 책임이야. 너한테 인형 사줬어. 요 인형들 좀 잘 가지고 놀아. 이런 재성, 내가 다루고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삶의 안정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확 수기운이 강해지든가, 확 화기운이 강해지든가, 또는 금기운이 강해지든가, 목기운이 강해지든가 하는 요소들을 중재할 수 있는 요소다. 자극적인 음식에 치즈를 뿌리거나, 매운 불닭을 먹으면서 토의 역할을 하는 음식들 있죠. 맛이 순한 음식들, 계란찜 같은 거. 매운 음식 시키면 계란찜 따라 들어오죠. 이런 거 순한 음식이죠. 그래서 그 매운 불닭을 먹으면서 중간에 쿨피스를 먹거나 그건 술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저 계란중탕, 그걸 계란중탕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계란찜. 네네, 계란찜. 계란찜을 먹으면은 중화가 되죠. 또는 두부를 먹기도 하죠. 그 두부하고 어떤 매운 음식을 섞어서 중화를 이루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오래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고추장 같은 경우도 사실 토가 개입된 거예요. 고추장은 뭐하고 뭐가 개입된 거예요? 매운 성분인 고추하고 장이 섞인 거예요. 장. 그래서 그 장이라는 게 매운 거를 입에 털어넣으면 아우 매워 하는데 오래 지속이 안 되니까 그거를 갖다가 매운 장을 만드는데 이 고추장은 그 좀 강도를 낮춰가지고 오래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 같은 거죠. 그리고 원래 그 콩을 발효시킨 이 메주라고 하는 이 발효 음식, 일본에도 일본식 된장이 있죠. 나토 맞나? 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청국장, 된장,
매주 걸어놓는 거. 이게 단백질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옛날 시대에는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겨울에 사람들이 작물을 재배할 수 없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곡물, 단백질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이거를 장을 담갔어. 메주를 썼어. 콩을 갖다가 삶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메주를 써서 만들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걔 으깨가지고 된장찌개 끓여 먹을 수 있고 고추장 넣어서 고추장 만들어 먹고 모든 음식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사람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 이런 것들이 다 토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불목일주들한테는 재성이 바로 삶의 안정, 즉 경제활동이나 뭐 내 소유물, 책임, 여자, 책임구역, 일이 생겼더니 그 사람 매일 술 먹고 흥청망청 다니더니만 부인 생기더니 직장 얻더니 삶이 좀 안정이 되었네, 덜 싸우게 됐네, 뭐 이런 형태들이 토라는 거죠. 병정화일주는 그 토의 역할이 식신상관이라는 거예요. 뭐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기르고 키우고 가꾸고 돌보고 뭔가 물을 주고 뭔가 다른 사람의 일에 좀 개입도 좀 해서 도움도 주고 베풀고 이런 어떤 취미 활동들이 삶을 안정시켜 준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심한 우울증이나 조현증에 시달리고 있다. 우울증이나 조현증, 조했다가 현했다가 뭐 조울증 같은 거, 조울증, 조했다가 울 했다가 이게 지금 에너지들이 이쪽 극단으로 치우쳤다 이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사주에 토 있나 없나 봐야 돼. 근데 토가 있는데 부족하다거나 토가 있지만 좀 더 있어야겠다든가 그러면은 토의 물상이 식신상관이면 취미 활동을 하세요. 토의 물상이 재성이면 강아지를 좀 키워보시고 화초를 좀 길러보시고 무슨 어디 가서 좀 일을 좀 자기 일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시고 시골 같으면 텃밭을 가꿔보시고 이것도 재성 다루는 거잖아요. 텃밭을 갖추는 거는 재성 플러스 식신이에요. 식신상관, 기르고 키우고 소유하고 관리하고 이거 내 거 같은 거잖아. 그러면 보통은 어떤 물상, 어떤 현상 자체가 하나의 오행으로만 돼 있지 않아요. 보통은 오행들이 다 복합돼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얘기했죠. 자동차라고 하는 내가 운전하는 내 차가 있어. 그게 보통은 자동차를 소유물로 봐서 재성으로 보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트럭에 화물을 싣고 돈을 벌고 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군대 정비병이다. 그럼 걔가 식상이야, 식상. 내가 기르고 키우고 때 빼고 광 내고 관리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내 돈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죠. 그러면 그 자동차는 식상이야. 내 자식 같은 애야, 그 자식은. 그리고 내 자동차. 옛날 플란다스의 걔. 걔 자식이자 소유물이자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 식재가 합쳐진 건데 근데 만약에 그 자동차를 내가 막 존경, 존중, 숭배, 자동차를 뭔가 권력으로 막 느껴. 그러면 거기 관성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를 보면 내가 막 행복하고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그런 거 인성이 포함된 거야. 거기 앉아서 빗소리를 들으면 너무 편하네. 그러면 인성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 여러 가지 성분이 복합적이라고 봐야지 한 개만 볼 수 없죠. 근데 하지만 뭔가 주도하는 애는 있는 거죠. 뭐 또 기분이 좋을 때는 이 성분이 주로 쓰이고 기분이 나쁠 때는 저 성분이 주로 쓰이고 이게 재물과 관련되면 재물로 많이 쓰이고 식상이 관련되면 식상으로 많이 쓰이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식신상관적은 안정을 가져다 준다. 병정화일주한테. 그러니까 병정화일주가 식신상관을 쓰면은 뭔가 가르치고 뭐 강사를 하고 이게 강의를 하고 뭔가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어떤 식신상관의 표현 행동 자체가 내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아, 그 친구가 강아지를 기르더니 되게 심신의 안정을, 고양이, 앵무새를 키우고 앵무새가 알을 낳고 앵무새를 막 사랑하고 자식처럼 앵무새를 가꿨더니 그 사람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치료됐어요. 이게 안정됐어요.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비경겁재, 정인, 편인. 그럼 무기토일주는 기본적으로 무기토일주, 사람들을 만나면 삶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지지고 볶고 힘들 수도 있겠죠. 수일주한테는 정관, 평관이 수일주, 임수나 개수일주들한테는 정관이나 평관, 어떤 믿을 만한 조직, 소속, 감투,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 어떤 이런 것들, 사회 가치관 이런 것들이 관성 조직이 나의 삶을 안정시켜 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금기운을 좀 볼게요. 자, 오행하고 십성을 접목시켜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금기운의 키워드, 오행이라는 금기운, 천간에서는 경금신금, 지지에서는 신유술, 그 다음에 사유축, 요 에너지들이 금기운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수확하고 결실, 가을의 기운, 중년의 기운, 검증, 분류, 숙살, 살릴 놈 살리고 죽일 놈 죽인다.
병아리 감별, 커트, 이 제품은 나가리, 이 제품은 합격, 뭐 요 사람은 합격, 요 사람은 불합격, 요거는 옳고, 요거는 그르고, 분류하고, 관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주로 목기운이 일을 벌리면 금기운은 벌렸던 일들의 가지를 치는 형태들,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죠. 옥석을 가린다라는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의 기운을 생명이 시작하는 기운으로 보고 가을의 기운을 이제 생명이 마감하는 기운으로 보는데 이 가을의 기운, 금기운은 그래서 생명을 죽인다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결실을 거둔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쌀을 수확을 해. 그 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벼 죽은 거야, 이제. 벼 죽은 거죠. 벼 죽은 거. 내가 또 작물을 수확을 했다. 내가 인삼을 10년 동안 길렀다. 그러다가 이제 10년근 인삼을 출하를 하게 됐다. 인삼 다 죽은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뭐 건강식품이나 뭐 새로운 건강 재료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양계장이라는 곳은 계속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가 반복되는 곳이죠. 그럼 뭐 목기운도 있고, 금기운도 있어서 한쪽에서는 생명이 태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생명이 거두고 있고, 가끔 그 장어 양식장들 보면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봄에 장어 새끼들을 한강에서 이렇게 사다가, 요만한 장어 새끼들, 걔네 장어가 인공 양식이 안 된대요. 그 부화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새끼를 갖다가 그 바다에서 새끼들이 나오면은 그 장어의 새끼들이 한강을 타고 민물로 올라오는데 걔네들을 한강 입구에서 민물을 그물로 잡아가지고 그게 뭐 한 주먹에 뭐 몇 천만 원씩 한답니다. 그 걔네들을 장어 양식장에서 한 해 동안 길러가지고 열심히 정성으로 막 약품, 약재가 들어가 있는 막 건강 사료를 주면서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찍으면 내 자식 같은 장어들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놓고는 저쪽 편에 가서는 장어 한번 드셔보려고 껍질을 팍팍 아니 자식의 목을 치고 껍질을 이게 그게 뭐야 한쪽에선 태어나고 한쪽에선 죽는 뭐 그런 모습 같은 거잖아요. 자, 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거두는 결실을 거두는 근데 어떤 사람은 키우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거두기만 하면 돈은 누가 버는 거야? 주로 거두는 사람이 거두는 사람이 걸겠네. 그런 식인 거죠. 우리나라는 보면은 1960년대, 70년대에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그 당시 60년대, 70년대에 청년, 젊은 중년 분들이었더니 막 해외에 나가서 건설도 하고 열심히 막 전태일 시대에 막 공장에서 막 18시간씩 일도 하고 뭐 사상 최악의 노동 후진국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밤새 그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미싱은 잘도 노래 돌아가네. 그 노래에 나온 게 하도 노가다를 많이 시켜서 생긴 노래 아니지. 그게 우리의 1960년, 70년, 80년대에 뭐 그게 뭐 구로공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게 많았죠. 그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이 됐어. 그리고 그 결실을 지금 누가 얻고 있어? 요즘 세대가. 아무래도 요즘 세대는 또 요즘 세대대로 또 고민들이 많겠지만 또 아무래도 그때 고생을 했던 세대들은 지금 이제 다 노년층들이 되셨죠. 뭐 이런 느낌. 그러면 그분들은 목의 기운으로 나라를 일으켰고 이후에 이제 200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이후에 후손들이 그 결실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측면이죠. 자, 그래서 이 금의 기운은 그런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숙살, 걸러내기, 가르기. 자, 갑을목일주한테는 정관과 평관, 즉 관성이라는 조직, 직장, 단체가 기관, 명예가 금기운이에요. 근데 목기운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인데 이 목기운이 아이러니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간목이나 을목들이 어떤 조직에 속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계급 직급을 얻게 되면은 하는 일이 이제 판별, 분별하는 일이니까 나도 판별, 분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다른 비견겁제들도 판별, 분별하는 일을 가지게 되다. 뭔가 의욕 있게 청년기에 뭔가를 해왔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직에 소속돼서 계급 직급을 갖게 되니까 이제 금의 속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 되다. 무슨 느낌일까?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 수용소의 휴머니스트 독일군 같은 느낌이죠. 그 인간 자체는 인간을 사랑하고 뭔가 기르고 키우고 뭔가 생명을 일으키고 싶은데 내가 계급 직급을 갖게 됐더니 포로 수용 그 유대인 수용소 관리자야. 하는 일이 하루에 500명씩 유대인을 죽이래. 뭐 그런 거.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기운 일주가 금기운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기운은 어떤 자신의 본연의 인간성은 목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조직 공동체에 소속돼서 일을 하게 되면은 내 그 인간성과 갈등을 맺게 되는 형태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간목일주가 금기운이 많으면 그게 간목
이게 많이 변질되죠, 이제. 금기운의 일을 하고 있는 간목. 판단, 분별, 뭐 선별, 뭐 이렇게 뭔가를 분리하는 일을 하지만 그게 나의 일간의 개인적 성향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 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되는 거죠. 다만 간목일주가 그 금기운이라는 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자기 통제나 어떤 수학을 걷기 위한 어떤 판단 결정을 내리는데 좀 부족할 수가 있죠. 일을 벌리기만 하고 마무리하거나 수습하거나 결론을 내지 않는 수가 있죠. 목기운만 많고 금기운이 부족할 경우엔. 그러면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쓰면 돼. 그렇게 쓰면 주로 벌리는 일을 하면 돼. 벌리는 일. 벌리는 일을 하면 되고, 저 금 많은 사람이 와서 거두는 일을 하면 돼. 거두는 일을 하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장 부지 알아보러 다니는 팀. 그 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일 벌리는 일이잖아요. 일 벌리는 일. 일 벌리는 일. 그 다음에 그 뒤에 그거 검증하러 다니는 팀. 그 걔네들은 맨날 그 모기 한 일을 갖다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면 해보자.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자. 그거 하러 다니는 거 하면 되잖아. 이제 그쵸? 그 다음에 뭔가 시공을 하는 팀이 있고, 나중에 철거해서 갖다 버리는 팀이 있고, 부화기에서 병아리를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닭 잡아가지고 치킨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건강한 닭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임무 역할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목은 많은데 금이 없으니까 나쁜 사주인 거예요? 아니요. 이 사주는 목에 어떤 목기운에 치중된 사주니까 가급적이면 목기운에 부합되는 일을 하게 되면 되게 잘합니다. 자, 이런 거죠. 오행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 오행 구족이라 그래서 명리학에서 좋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오행이 편중되어 있으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식 사고방식에 빠지지 마세요. 옛날에는 혼자서 다 해야 되거든. 옛날에 옷을 사 입었어요? 만들어 입었어요? 옛날에 옷 만들어 입었어요. 옛날에 빨래를 내가 해요? 세탁기가 해요? 다 내가 하지. 수돗물이 나와요? 아니죠. 그러면 애 5 낳고 빨래하려고 그러면 그게 보통 일이냐고요. 애 하나 업고 둘 손 잡고 뭐 애 하나 데리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그 빨랫감 짊어지고 가가지고 빨래터에 가서 빨래하고, 뭐 탈수기가 어딨어. 그 다음에 뭐 옷을 어디서 사 입어. 누가 옷감을 선물로 옷감 들어오면 그걸로 내가 옷 해 입지. 그러면 식신 없는 사람들은 옷 해 입겠냐고 이거. 식신 없는 사람들 옷을 해 입겠냐고 이거. 아유, 누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행이 한두 개 부족하면 애로점들이 있었어 다들. 근데 요즘에는 분업화가 잘 돼가지고, 요즘 누가 옷을 해 입어요? 사 입지. 요즘 이제 김치를 누가 담궈 먹어요? 어머니가 해주거나 시장에서 사 먹지. 빨래 요즘 젊은 사람들 집에서 빨래 안 하잖아. 뭐 코인 세탁실 요즘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분업화가 잘 돼 있는 거니까, 목이 많으면 목에 집중돼 있는 사주구나. 목 기운과 관련된 일에 최고가 되겠구나. 금 기운과 관련된 거에 최고가 되겠구나. 운동 선수들 중에 보통 한 가지 올인한 사람들 있죠. 뭐 난 피겨 스케이팅만 했어. 나는 야구만 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잘하죠. 근데 가끔 괴물 같은 사람도 있죠. 야구도 잘하는데 반에서 3등 했어. 뭐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 대부분 올인했어. 나 운동에 올인하고 나 공부는 포기했어. 보통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특정 오행에 몰빵되어 있으면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특정 오행의 경험으로 뽕을 뺄 거야.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야. 그 분야의 최고가 될 거야. 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는데, 음식점도 육해공 음식을 다 하는 음식이 좋은 음식점인가? 그런 건 보통 평범한 음식점이에요. 육해공 다 잘하는 음식점은 보통 평범한 음식점이고, 수산물 전문, 고기 전문, 뭐 한식 전문, 뭐 또는 찌개 전문, 뭐 특정한 요리 전문, 이런 음식점들은 전문점이잖아. 그 집은 하루 종일 뭐 보고만 해. 그냥 보고 요리만 해. 딴 거 안 해. 전문가잖아. 그런 데들은. 그러니까 사주에 특정 오행이 편중돼 있다고 해서 나는 배렸어.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 특정 오행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특징을 잘 살리면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금기운이 정관평관으로 사지면은 뭔가 완성된 조직, 수축된 조직, 뭔가 분류하고 판단하는 조직, 뭔가 군더더기를 좀 벗어내야 되는 기운, 약간 숙살적 기운이니까 판단하고 분류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벌리는 일들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검증, 평가, 뭐 이런 형태들이 드러나게 된다 같은 거죠. 다음. 참고로 이 금기운을, 이 기운이 함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운이 확산되는 게 목화고, 중간에서 현상 유지하는 게 토고, 현상 유지했다가 다시 압축돼서 수축되기 시작하는 게 금수예요. 금수. 금서부터는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거를 걷어내고 핵심적인 것만 골라내는 거고, 그 다음에 수로 가면은 정말 핵심만 하는 거야. 그러면 유명한 성인군자가 무슨 말을 딱 2마디 했어. 지금 수를 말한 거야.
말 딱 두 마디 했는데 아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저같이 목화가 많은 사람은 그거를 그냥 설명을 해주는데 책 2권을 써. 그 불교 경전에 보면 그 경전 기억이 안 난다. 딱 한 대여섯 페이지로만 돼 있는 경전이 있어요. 참고로 천부경이라는 거 있어요. 천부경. 불교 경전은 아닌데 천부경 보면은 보면은 그 책 한 서너 페이지 넘기면 끝이야. 완전히 함축돼 있어. 뭐 친절한 설명이 없어. 그걸 보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친절한 목화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막 해설서를 쓰죠. 해설서를. 해설서를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금수 기운은 이거를 압축되고 군더더기를 빼내는 거죠. 호신샘의 강의를 보신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호신샘 말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 좀 빼고 핵심적인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제가 목 기운이 지금 뻗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목 기운이 뻗쳐서. 호신샘이 금이 있긴 한데 뭐 금이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금 기운이 뻗치면 내가 딱 2마디만 하고 강의 끝 이럴 수도 있어. 나머진 너희들이 공부해. 그것도 몰라. 뭐 이럴 수가 있다고 이제. 근데 호신샘이 하도 목이 많다 보니 수목이 많다 보니까 수목이 뭐야? 수목. 금수면은 압축해가는 과정인 거고 수목이면 압축된 거 풀어주는 사람이야. 알지 풀기야. 알지 풀기. 수목이면은 인성이라는 비밀에 쌓여있는 지식 정보를 목화로 막 풀어주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면 원전에 한 줄 써 있으면 나 이걸로 2시간 강의해. 사람들이 알 때까지. 그래도 몰라. 다시 설명해 줄게. 비율을 좀 더 들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같은 거죠. 자, 금은 이제 모아가는 거예요. 갈무리해 가는 거예요. 요약해 가는 거예요. 군더더기를 빼가는 거예요. 핵심 요약적인 거예요. 사주에 금수 많은 분이 성인이면 말을 많이 안 해요. 불친절할 수도 있죠. 네, 불친절할 수도 있는 거죠. 성인이 저 목화가 많으면 저 친절해요. 아주 그냥 설명을 많이 해줘요.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죠. 자, 재성, 정제와 편제를 금기운으로 가지고 있는 일주들, 이제 화일주들인데, 병, 정화 일주들은 요 금기운을 재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화기운이 확산성이라고 본다면은 금기운은 압축성이죠. 그러면은 재성은 내가 다루고 관리하고 소유하는 것들인데 다루고 관리하고 소유하는 게 금기운이면은 군더더기 붙여서 가질까? 핵심만 가지겠다고 할까? 맞죠. 군더더기 빼버리고 나 핵심 딱 요게 센터구나. 나 요거 딱 잡을래. 수익성 떨어지는 애들은 다 접어. 가맹점 한 10개 냈다가 한 1년 운영해보고 야, 이 집은 더 운영해봤자 적자만 한다. 빼버리자. 그래도 거긴 상징성도 있고 사람들한테 홍보도 필요 없어. 돈 안 되는 건 다 빼.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할 수도 있겠죠. 요즘 그 문화센터에 보면 정리수납 전문가라고 있어요. 정리수납 전문가. 그 사주에 어떤 거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좋을까? 금수, 토금수 안정을 추구하고 근데 이제 토는 없고 금수만 많아버리면 극단적으로 잘라버릴 수가 있고 좀 토가 많으면 상황 봐가면서 안정성을 유지해 가면서 이제 금수의 기운을 펼칠 수. 그러니까 토가 붙고 금이 붙으면 서서히 자르겠다는 거고 토가 없고 그냥 금만 있으면 그냥 자르겠다는 거고 같은 거죠. 이제 토가 있고 수가 있으면 서서히 저장하겠다는 거. 그냥 수만 있으면 바로 얼려버리겠다. 바로 압축해서 핵심만 남겨놓고 다 버리겠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재성이 그래서 알짜 재성을 다루는 형태가 된다. 알짜적인 재성이다. 핵심적인 재성이다. 근데 금기운은 아무래도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검증된 거, 여러 번 검증 절차를 거친 거, 여러 가지 경쟁에서 살아남은 거, 화이던 시절에서 살아남은 애들, 토를 거쳐서 좀 압축된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통은 금기운을 보통 실속, 열매, 다음 세계의 씨앗 이런 형태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씨앗이 되는 재성, 보통 알짜,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재성은 핵심일까? 약간 허세가 약간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이왕이면 좀 과시도 좀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자랑도 좀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럼 재성 자랑 제일 안 하는 일주는 뭘까? 재성 자랑 제일 안 하는 일주. 수, 무기토.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돈 있는 척 안 하는. 뭐 다루는 게 많은데도 당신이 저 뒷산에 인삼밭이다. 당신은 무슨 소리예요? 나 그 주인 몰라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들. 화에너지면은 인삼밭이 뒷산에 있는데 뒷산만 있는 거 아니고요. 좀 있으면 앞산에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약간 과장, 약간 확장.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거죠. 만약에 사주에 수에너지와 화에너지가 함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압축시켜 놓은 것도 있고 그거를 밝히고 드러내고 확산시키는 기능들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몰래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다. 뭐 이런 것도 되죠.
야, 그래서 2년 동안 사내 연애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는데 야 비밀 연애를 했네 했는데 나중에 결혼식은 삐까뻔쩍하게 사람들을 초대해서